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도입니다. 요즘 날도 덥고 이래서 스릴러 소설들이 땡겼는데요. 여름 하면 서스펜스니까 그동안 읽은 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들이랑 그 밖에 더 있는 책들을 한번 리뷰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태희 언니랑 지연 언니가 나오는 드라마 원작 소설 마당에 있는 집입니다. 두 배우 출연한 거 알게 되자마자 이제 이 책이 인기 상승에 중고 매물도 없어졌더라고요. 일단 홍학의 달이라는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란네를 배경으로 주란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친구의 그 갓난 애가 빽 우는 걸로 시작합니다. 친구는 애를 달래야 하는데 애는 안 달래고 뭐 썩은 냄새 난다면서 애가 이 냄새 맡고 우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건축을 하면서 쓰레기를 마당에 매립하는 경우도 있지 않냐면서 꽃으로 가득한 마당 한번 파보라고, 그게 뭐 그리 어려워서 이 약치를 견디냐는 식으로 비아냥대는 친구에게 주라는 지가 뭔데 그딴 말을 하지 싶기도 하고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사실 주란도 이 악취가 스트레스이긴 마찬가지여서 정말로 한번 파봅니다. 근데 거긴 사람 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남편에게 알렸는데 남편은 마당에 시체가 있다고 하니까 헛것을 본 거라고 주란을 안심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좀 일반 상식적으로 마당에 시체가 있을 리가 하고, 그래 내가 과민한 거겠지 하고 주란은 넘어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수상한 짓거리를 하는 남편과 왜 이 집으로 이사 오게 된 건지 주란의 이야기가 거의 호러물로 펼쳐지는 와중 또 다른 가정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상은이라는 여성은 낡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뭐 마약 이런 거 말고 그냥 정말 약국에서 약 있는 것들 그런 거 팔고 있는 남편 윤범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하려고 했지만 성폭력까지 당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남편은 임신한 자신에게 폭행을 더 이상 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 지친 건지 체념한 건지 상은은 되게 생기가 거의 없었는데요. 남편이 아는 지인과 낚시를 해야 한다고 저수지를 가야 한다고 하니까 마침 그 근처 친정이기도 하고 상은은 엄마가 치매 판정도 받았겠다, 자신은 친정에 잠시 가 있겠다고 하면서 데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친정집에서 머물고 있던 상은은 여기서도 그렇게 썩 좋은 안식처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료하게 보내던 중 경찰로부터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신원 확인하러 택시에 타게 되면서 주란과 상은 두 여자의 서로 협력하고 공력하고 물고 뜯고 맛보는 뭐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읽으면서 일단 드라마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그리고 결말이 좀, 이 원작의 결말이 일단 깔끔하게 각자도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찝찝함의 여운도 있긴 해요. 책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끈적거리는 음울함이 있습니다. 아기 같다고 해야 하나?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을 어디까지 희생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기도 되고, 약간 남보다 잘난 나에게 도취돼서 오만하게 굴다가 자기께 넘어가는 그런 통쾌한 부분도 있고, 역시 엘릭시르의 한국 작가님 작품들은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드라마는 원작과 어느 부분을 조금씩 달리할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게이고의 신작인 블랙쇼맨과 환상의 여자입니다. 전작이 그 이름 없는 마을의 살인인가, 그 책을 안 읽고 냅다 이 책부터 읽었는데 단편집이고요. 단편이라서 그런가 자극적이지가 않았어요. 맨션의 여자 이야기만 좀 해보자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편이 죽고 남편의 막대한 돈을 상속받은 여성이 집 리모델링 좀 하려고 건축사에게 의뢰를 하는데, 여성에게 얼마 전부터 악질 스토커가 붙은 상황이고 이 스토커의 정체는 바로 여성의 오빠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서로 연락 없이 지내다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부자가 된 여동생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빠는 자꾸 여동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러니까 이 거슬리는 오빠를 어떻게 치울지 궁리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펼쳐집니다. 그리고 위기의 여자는 극단편이고 환상의 여자는 인복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세 편 모두 반전을 노려본다 이런 느낌이 강했지만 기존에 이미 있는 이야기들을 접해서 그런가 무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블랙쇼맨이라는 신캐 설정은 나름 매력적이더라고요. 왕년 잘 나가는 마술사가 지금 후진 곳에서 바텐더를 하는데 그 밭 자체가 약간 흥신소 마냥 사건 고민들 뭐 해결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에피소드 형식을 취한다면 이 에피소드들이 임팩트가 빡빡빡 있고, 이 블랙쇼맨을 뭐 장기적으로 펼쳐질 그의 과거라던가 해결해야 할 본인의 큰 문제를 이제 사소하게 떡밥을 던져줘야 좀 계속해서 끝까지 읽고 싶다는 흐름을 타게 되는데, 요건 그냥 킬링타임용으로만 읽혀가지고 다음 편이 솔직히 기대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사서 읽을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아무튼 저의 하루 만에 읽으라면 읽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킬링타임용 소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브라이턴 록입니다. 책 뒤에 천국 대신 지옥을 선택한 살인자가 세속의 정의를 믿는 아마추어 탐정, 범죄의 소굴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 누아르라고 해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일단 다 읽고 나서 정말 관점에 따라 누가 괴물이고 누가 사람인지 꽤나 찝찝하게 끝나는 결말이 좀 소름 끼치는 여운을 준다고 해야 하나? 일단 시작은 헤일이란 사람이 브라이턴이란 곳에 와서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그는 아이다라는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왠지 모르게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혼자 있음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아이다랑 붙어 있으려고 하지만, 아이다는 이런 헤일의 마음도 모르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헤일이 사라졌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바로 헤일의 사망 소식을 다음에 알게 되고, 이제 묘한 찝찝함에 그를 죽인 범인을 직접 찾아내리라라는 다소 정의롭지만 즉흥적이기도 한 그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일을 죽인 건 바로 어린 소년인 핑키였는데요. 핑키는 조직의 배신자인 헤일을 죽이는데 성공을 했지만, 문제는 로즈라는 목격자였습니다. 로즈는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제 핑키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점에서 핑키를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핑키는 이런 순박한 로즈를 어떻게 구워 삶을지, 급기야 이 목격자를 자신의 영원한 공동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는 지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읽을수록 그저 핑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로즈처럼 좀 아이다가 되게 꼴불견스럽기도 했어요. 너가 뭔데 심판을 하나? 이런 거. 그리고 순수한 헌신적인 사랑이랑 극단적인 사랑이랑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 마지막엔 정말 홀리쉣 제발 찾아듣지 마 이런 것도 느꼈어요. 그리고 쿠시의 해제가 이 소설을 좀 더 여운 주게 하는데, 기대한 것에 비해 다소 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말이 나온 건 아닌지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작가의 다른 대표작을 읽어보고 싶긴 해요. 이분은 로맨스 소설을 잘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추리, 서스펜스, 미스테리 뭐 이런 장르가 아니라 네 번째는 한국 작가님들 소설인데, 바로 23년도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단편이 가장 재밌었는데요. 먼저 자개장의 용도는 원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개장을 4대에 걸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갈 수는 있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터무니없는 곳으로 가면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 이 4대 여성들에게 대물림 되는데요. 일단 약간 여행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단편은 뭔가 그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좋았고요. 두 번째는 젊은 그니의 행진입니다. 이 단편 속 주인공은 여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집애는 순 지 맘대로 해서 엄마의 걱정에 사는 그런 철부지입니다. 엄마의 재촉으로 여동생 원룸에 갔는데 애는 안 보이고, 애가 놓고 간 그 핸드폰에서 뭔가 사기당한 것 같은 내용에 아찔해지는데요. 동생이 별 관정짓을 하기까지 이제 막 그런 요상한 짓거리 하는 것까지 알게 되면서, 아 얘는 정말 절대 이해 못하겠다 하지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래서 언니가 짱인 것 같아요. 언니 로망이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컬티시 광신의 언어학입니다. 표지가 예쁘고 책 뒤에 꿈꾸는 자들의 희망을 착취하는 법, 여기에 꽂혀서 읽어봤는데 다소 예시가 미국 기준이어서 좀 공감되기도 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일단 되게 슬슬슬 읽히기는 합니다. 총 6부로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어떻게 사람을 착취하는지, 약간 자기계발 우리 같이 해요 해놓고선 정작 알려줬는데 왜 이걸 하지 않고 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당신 탓으로 돌리는, 물론 그게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걸로 이득 보는 건 누구인지 알게 해준다고 해야 하나? 약간 이름을 정의하는 것도 애칭을 짓는 것도 따지고 보면 꽤 심오한 세뇌 작업이구나 싶기도 하고, 이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게 추종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이 추종자들이랑 밀당을 통해 그들을 아주 정신 차릴 수 없게, 정말 말 한마디가 무서운 세상이란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 가지 주제로 책을 묶어서 영상을 만들지만 뭔가 읽은 책이 공통 주제가 없을 때 참 난처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동안 읽은 책들 리뷰를 해봤는데, 또 쌓이면 영상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운 날 시원한 곳에서 쾌적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